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원의 행복골프 교장인지 대장인지 아직 정해지질 않아서 대장 김원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별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백입니다. 에라입니다. 방송을 한번 딱 했더니 그냥 캐릭터가 딱 정해졌어요. 누군가는 골프 삼국지 버전으로 가자 그랬더니 골프 서유기 버전으로 가자. 그래서 각자 자기소개를 다시 합니다. 삼장법사 김원입니다. 그때 저의 모습은 진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불러주신다니 뭐였죠? 사오정입니다. 아니, 사오정입니다. 이거 봐, 이게 뭐였지? 사오정 별소리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사오정 별소리입니다. 박수. 네, 어쩔 수 없이 저팔계를 맡게 된 풍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숭이띠라고 당연히 손오공이 된 에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숭이 때라고 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그 소유기를 보면 그 손오공이 약간 제숫대가리가 없잖아. 싸가지. 까불까불하고 싸가지 이런 거. 그 중에 제일 작지 않아요? 원숭이 그 손오공이 그렇죠. 제일 작죠. 제일 작고 그래서 딱 어울리는 것 같은 버전. 어쨌든 뭐 각설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버 관련 질문이 2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좀 얘기를 해보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서커스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드라이버는 도대체 얼마나 쳐야 안정이 될까요? 제목이 아주 올해로 한 3년째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드라이버가 너무 난을 쳐서 마음이 엄청 상했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은 뭐 연습한 거랑 비슷하게 되는데 이놈의 드라이버라니. 이놈의 드라이버가 아직 제 맘대로입니다. 뭐 물론 연습만이 다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세 분한테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력이 얼마나 된 이후에 이제 드라이버가 좀 사람답게 가는구나. 여기 질문 해당 사항이 없네. 사람답게 가는구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전가요? 미치겠네. 드라이버가 언제쯤 안정되는가? 저는 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그렇게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됐다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 라운드 할 때, 필드 나갔을 때, 아니 본인은 자기 드라이버가 좀 안정됐다고 생각해요? 예. 똑바로 멀리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야, 얼마나 가는데요, 드라이버가? 보통 한 23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좀 C건 치면 한 240 나가는 거 같고. 야드? 예? 미터요. 미터로. 제가 치고 나서 잘 맞으면 꼭 캐디님한테 물어보거든요. 나 지금 몇 미터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항상 염두를 하죠. 내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는구나. 한 7년 됐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장 공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이전에, 메모리. 그 전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막 쳤던 것 같은데, 초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필드 나가서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갤러리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또, 멋진 폼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치면은 꼭 슬라이스가 잘 나더라고요. 이거는 증명해줄 수 있는 거예요. 풍백이. 그죠? 같이 나갔었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없어지면서 자신감이 확 붙었어요. 그게 한 3년 차. 네. 연습 안 하시죠? 이해 안 합니다. 안 했죠. 그 당시도 안 해요. 많이 안 했어요. 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라운드 한 100번 넘게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수로 보면 한 3, 40번 라운드 하면서 네네. 했더니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했더니 한 3년 차 정도 되니까 드라이버가 좀 안정감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네요. 그 다음 얘기 좀 들어보죠. 뭐 양보하지 말고
저는 뭐 드라이버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통과. 그리고 몇 년 쳤죠? 7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안 뭐 연습장을 거의 하루에 2시간씩 한 1년을 다니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맞기도 하다가요. 또, 그러니까 뭐가 바뀌거나 뭔가 내 골프 라이프가 바뀌거나 뭔가 내가 뭘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문제 오는 게 드라이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드라이버 때문에 걔가 그래서 좀 막 게임을 많이 치거나 연습을 하거나 좀 집중해서 뭔가 조금 궤도에 올라오면 이제 또 딴짓하고. 게다가 구력은 한 지금 7년 네. 비슷하죠, 두 분.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지금 한 3년 쳤더니 좀 안정이 됐다. 저기는 3년, 7년째 계속 안정 안 되고 있다. 저도 질문 올리신 그 서커스님하고 아마 구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저 이제 막 요새 난장판이죠. 드라이버는 완전히 난장. 그래서 제가 한 9월까지는 드라이버가 그렇게 뭐 이렇게 걱정이 별로 없이 그냥 쳤었는데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간은 드라이버가 진짜 난을 치면서 자신감이 확 거의 입스처럼 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다시 잡고 있는데 그 원인이 아마 스코어를 한번 이제 제가 8월부터 스코어를 좀 상당수 이렇게 줄이면서 싱글을 해봤던 경험이 있죠. 그 예, 무렵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버를 잘 쳐서 짧은 거리를 남기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버를 뭔가 좀 강하게 쳐야 되겠고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저를 이제 그 시기에 되게 지배했던 것 같고 굉장히 세게 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버가 뭐 스크린이나 이런 데서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필드 나가서 한번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막 뭐 드라이버가 일단 뭐 오비가 나기 시작하면 사실 뭐 타수를 스코어를 좋게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한 7년 쳤는데 드라이버가 안정이 안 된다. 저는 어쨌든 아까 아니, 지금 별소한테 물어보는 거. 아, 저요? 이렇게 드라이버가 정말 안정이 안 된다, 괴롭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3년 지나니까 지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동 안정되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알아서 잘 해야겠죠? 네? 뭐 어떻게 합니까? 제 몸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라이버가 과연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고수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지금 27년째 골프를 치고 있는데 드라이버가 난 딱 안정이 됐다 이런 생각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정되려면 안정될 만한 짓을 해야 되겠죠. 안정될 만한 마음가짐이어야 할 거고. 네. 저는 몇 년, 그 뒤에 이제 댓글 단 분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안정되려면 욕심을 좀 줄여라. 그러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여기 안정감 생기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댓글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 안 된 인간들은 네. 그 안정이라는 것도 개인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닐까요? 230m 안정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글쎄요. 굉장한 거예요. 뭐 기준을 다 개인적인 그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뭐 안정이라는 기준을 조금 기대치를 본인이 좀 기준치를 좀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스크린 치는 걸 봐서는 안정 안 됐거든요. 본인만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에서 안정됐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버를 치면 페어웨이 안쪽에는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걸 우리는 아니, 안정이라고 얘기하지. 많이 죽어요. 아,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서. 잘못 친 거는 기억 못하는 거죠. 잭 니클라우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공이라는 게 한 뭐 직경 40, 그러니까 지름 한 42mm 정도 되는 요 작은 공을 사실은 야구의 장외 홈런보다도 더 쳐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야구의 장외 홈런 해봐야 홈런이 한 120, 30m. 그렇죠. 장외 홈런이 한 150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골프 드라이버 쳐가지고 150m 보냈다 그러면 어휴 짤수나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기본 200m를 넘게 보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드라이버는 뭐 어제도 치고 오늘도 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저도 많이 있잖아요. 자주 라운드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잘 맞던 드라이버가 난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컨디션도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프를 하면 할수록 이 롱게임 쪽에서 드라이버를 치는 거는 특히 네. 드라이버를 치는 거는 불가항력적 요소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노력을 벗어나는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차죠. 그렇죠. 드라이버. 동반자하고도 또. 그 다음에 같이 치는데 뭐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렇게 쳤는데 나보다 좀 더 나간다. 뭐 이러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앞선 사람이 너무 이제 왼쪽으로 감겼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안 감기기 위해서 치다 보면 또 슬라이스가 나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영향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민한 체죠. 네. 예민하고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공통적인 의견, 여기는 조금 예외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드라이버는 안정됐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하여튼, 그렇긴 한데, 하여튼 중로는 드라이버가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좀 경외심을 가지고 쳐야 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는 드라이버 치고 나면 늘 저의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면, 살았냐 죽었냐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다음 샷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멋있게 굿샷을 친다는 기대감 애시당초 없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쉽게 쳐서 어쨌든 다음 샷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져다 놓는다. 이게 목표인 거죠. 두 번째 질문 이어서 하면요. 드라이버 어드레스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체중을 왼발에 몇 프로, 오른발에 몇 프로 두느냐. 앞으로 몇 프로, 뒤로 몇 프로 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는 우리 에라부터 대답을 좀 해요. 저는 사실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치는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체중 이동을 잘 하려고 배분을 사실은 뭐 저는 그냥 한 50대 50으로 놓고 그냥 배분해서 체중 이동을 잘 하려고 하는 편이지 뭐 특별히 뭐 오른쪽에 더 뭐 60, 70을 더 준다거나 뭐 왼쪽에 더 웨이트를 더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 아무 생각 없다. 다음. 뭐 이제 저의 그 골프 연구의 그 흑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는 이게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인 것 같아, 지금. 네, 좀 뒤에서 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연습을 했는데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좀 스웨이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터는 이제 왼쪽에 조금 처음부터 좀 싫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많이 안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도 하다가 또 이제 그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 서서 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정할 때마다 아까 예민한 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웨지류나 좀 작은 채들은 짧은 채들은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있어도 약간 대충 맞아주는데 드라이버는 그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예. 이 차일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백타량으로 이걸 휘두르면 얘는 상당히 뜨는 작용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좌우의 흐름의 변화는 영향이 굉장히 덜 하겠죠. 근데 이게 10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더 심하게. 오로지 좌우 편차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얘가 100% 이렇게 돼 있으면 벡터 에너지가 위로만 작동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채가 길어질수록 어떤 자세와 그러니까 공하고 이 터치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의 영향이 긴 채일수록 훨씬 더 즉각적이고 크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제가 현재 흑역사의 이제 현재 스코어는 오른쪽으로 이제 약간 기대는 건 맞는데 약간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리게는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뭐야,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른쪽으로 어려워. 기울어는 기울었는데. 있지만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적어도 6대4는 되지. 앞뒤는요. 이게 왜냐면 기울면 어쨌든 힘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앞뒤는 선생님한테 말씀한 것처럼 채는 그냥 채가 원래 생긴 대로 놓는 거 그거에 되게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너무 뒤로 가지 않으려고 앞발로 잔디를 이렇게 움켜쥔다 내가. 짐승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좀 가지면 좀 되게 이렇게 안정된. 잔디를 핥히듯이. 그러니까 이 채를 놓고 거기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숙여서 재면은 자연스럽게 좀 앞으로 숙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마지막에 약간 앞발로 핥혀. 잔디를 핥혀. 네, 맞습니다. 현재 연구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연구 많이 내가 보기에는 그 핥히는 것들은 공이 안 맞는 것 같아. 뭐 네.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뭐 저는 그냥 어드레스 자세에서 내 몸이 편하다라는 느낌이 되었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렇게 신경 안 답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어드레스라는 거는 좋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예비 동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해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걸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네. 누구에게 답은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좀 여러 가지 해보면 결과는 전에 선생님 방송 듣고 한 2년 전, 2년 반 정도 전인데 그 되게 이렇게 저기 방향만 집중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기 떨어뜨린다. 그때가 사실 결과는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네. 뭐 그때는 그런 이제 어드레스도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네.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그랬대요 그러잖아요. 첫 드라이버는 첫 번째 어프로치다. 그러니까 방향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방향대로 뭐가 몸이든 뭐든 아무튼 그쪽으로 잘 네. 이렇게 움직여지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골퍼들이 사실은 그냥 멀리 치려고만 들지 어느 방향으로 그 자리에 떨어뜨리려는 사실 노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힘이 들어가고 이런 건데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어쨌든 어드레스에 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별설처럼 그렇게 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기준. 아니 저도 생각 많이 해요. 안 줄게. 네. 생각한 걸 얘기해 보세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몸의 힘을 최대한 뺀다. 그리고 현재의 어드레스 자세가 공을 맞을 때의 자세와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으로는 느낌을 즐깁니다. 그 다음은 안 했으면 좋은데. 아니야. 그 다음을 해야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그 다음에 그 공이 페이스면과 맞을 때 그 타구감, 잘 맞았을 때 타구감은 정말 짜릿한 느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얀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잘했다. 응? 정말 오늘 게임은 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아유, 이게 잘 날아갔을 때 얘기잖아. 이렇게 가면. 그렇게 가면은 이제 약간 눈치를 보면서 멀리 건 안 주나 뭐 이런 생각. 아니 이제 모든 운동의 예비 동작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운동의 예비 동작. 그러니까 그것도 셋업이나 어떤 웨글이나 어드레스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눈 대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엔 굉장히 형태주의적 접근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또 뭐 난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쓰는 게 좋더라, 숙이는 게 좋겠더라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이고 형태론적인 접근인 것 같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 봐. 이걸 가지고 지금 서 팀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수리 있는 데를 맞춰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예비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야 되잖아. 그잖아. 이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저 정수리 있는데 여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의 정수리를 맞춰야 된다는 어떤 동작과 과제가 주어진 거고, 그러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을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직선성으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럼 예비 동작 자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네. 그 다음에 훨씬 가깝다면 예를 들어서 좀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을 만들어낼 거고, 네. 좀 멀리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던져서, 예를 들어서 서팀장이 저 뒤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체중을 앞으로 싣고서 사람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네. 깔때기 하듯이.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서팀장이 저 멀리 있다 그러면 같은 포물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보낼 수 없잖아, 저기까지. 그러면 이런 예비 동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체중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는 걸 연습하면서 상당히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던져야 될 동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셋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찌됐건 어떤 운동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설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이버를, 아무리 드라이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냥 100m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드레스와 이걸 한 250m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드레스가 같을까? 다르죠. 전혀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리가 100m만 보낸다고 생각하면 딱 체중을 뒤에다 놓고서 별 움직임이 없이 100m만 정확히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칠 거죠. 근데 250m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비 동작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자, 빈스윙 할 때도 보면 헤드스피드 쌩쌩 내면서 전혀 다른 동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업이라는 것을 어떤 고정불변의 혹은 어떤 모범 답안이 있는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내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셋업은 내가 하려고 하는 운동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운동 자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비 동작.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그러니까 그 상상이, 아까 나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별소리 멋있게 날아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날아가면서 나는 내 어떤 게임의 주도권을 가져갈 거야 라는 상상이 예를 들어 드라이버도 아니 내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오늘 낮은 탄도의 공을 깔아서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체중이 이렇게 갈까? 오히려 훨씬 더 왼쪽으로 가는 걸 느끼면서 예비동작. 그러니까 셋업 자체에 대한 오해는 이것이 어떤 결과적인 형태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드라이버 셋업이라도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다 달라질 거라니까. 자, 오늘은 낮게 깔아쳐야 돼라고 하면 이게 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셋업을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 상황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야. 셋업은 굉장히 동적인 상황이라니까. 가만히 있는 셋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의문 자체가 의문이라고 보는 거야. 6대 4가 맞아요? 7대 3이 맞아요? 앞이 맞아요? 뒤가 맞아요? 이게 아니라 움직인다니까 셋업 상황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m를 보낼 놈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자꾸. 그 다음에 깔아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더 체중을 왼쪽으로 가는 느낌과 연습을 찾아내. 그러니까 셋업은 그 느낌을 찾기 위한 동작이라고. 느낌을 찾아내기 위한 예비 동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 셋업이잖아요. 봐. 자, 이걸로 다트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체중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셋업인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가 다트를 던진다 그러는데 딱 서서 체중 6대 4. 그다음에 뭐 각도 앞으로 뭐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자, 그럼 다트가 굉장히 멀리 있다. 그럼 셋업 자세가 달라지겠지. 그냥 다트의 무게에 따른 영향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 셋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이고 형태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느냐, 헤드스피드를 얼마로 내려고 하느냐, 어떤 구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라는 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고 그거는 정적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6대 4냐 이게 아니라 아니 뒤로도 해보고 뭐 앞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어떤 게 체중 이동을 많이 하면서 멀리 보내려고 그러면 체중이 뒤로 가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중 이동이 될까? 훨씬 더 발 앞쪽으로 놓아서 예비 동작을 하면서 몸을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체중이 당연히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6대 4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쪽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갈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하냐면 체중을 약간 왼쪽에 뒀다가 백스윙 할 때 오른쪽으로 실으면서 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거야? 자, 서 있을 때는 6대 4였어. 근데 백스윙 스타트 하면서는 바로 거의 8대 2가 되는데?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셋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질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셋업이라는 동작을 정태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굉장히 동적인 상황인데. 근데 제가 참 잘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 기왕이면은 240m를 똑바로 가는 셋업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안정되게, 이분처럼 이렇게 안정되기는 쉽지 않겠죠. 부끄럽습니다. 나는 어떤 셋업을 해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 드라이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는 드라이버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안정이 되는 걸까요? 싸늘하게 저희가 답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안정될 날이 별로 없을 거다. 네, 두 번째 드라이버 셋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몇 대 몇이냐 이런 것들은 질문 자체가 별로 공감 안 된다. 네, 그건 굉장히 정태적인 상황이 아니라 동적 상황으로 이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네. 9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